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여기 화면에는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을 마친 이현우 학생이 여기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썬더랜드를 가서 그 파운데이션을 했던 경험을 좀 들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채팅박스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2022년에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에 다녔고 이번에 썬더랜드 약대 세미나를 맡게 된 이현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처음은 제가 영국 약대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썬더랜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의 자세한 수강 과목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과목들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썬더랜드 약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썬더랜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공부나 시험을 대비할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영국 약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설명하자면은, 저는 2017년부터 그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2020년에 졸업을 했어요. 2020년 2월에. 그래서 저는 이과를 선택했고, 거기서는 선택 과목을 2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학이랑 생물을 선택해가지고, 화원, 생원, 화투, 생투, 이렇게 다 끝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그 지원을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냐면은, 경쟁률이 비교적 조금 낮은 대학 중에서, 낮은 학과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과를 지원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거기를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합격을 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 학과에 계속 다녀가지고 이걸 배우고 계속 취업하고 계속 이거를 이어가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약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아른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먼저 대학에 일단 진학을 해보자. 그래도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먼저 진학을 했고요. 2021년 3월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막 부모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영국 약대에 대한 걸 알게 됐는데 그 뒤로 유학원도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좀 시간을 거쳐서 제가 약대에 가기로 한 3, 4월쯤에 결정을 했어요. 1월부터 조금씩 준비는 해왔는데 완전히 결정을 내린 거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더 준비를 하고 막 비자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썬더랜드 파운데이션 과정을 9월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이번 해 6월까지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곧 오늘 9월에 썬더랜드 약대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제가 약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왜 하필 영국 약대냐, 썬더랜드 약대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되게 입학 요건이 되게 간단했어요. 일단 먼저 이거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고3 내신이 6등급 이상인데, 네, 이거는 저는 가뿐하게 넘었고요. 그리고 IELTS도 5.5 이상이고, 각 5.0을 받는 거였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 이것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거를 넘었고요. 그리고 또 큰 조건이 없어가지고, 네, 한국 약대나 지원하려면은 약간 제 상황이 1년을 한 번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제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은 1년 반을 공부해가지고 약대 피트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국 약대를 가는 게 좀 더 시간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4+1 이게 뭐냐면은 4년의 학부 과정, M.Pharm 과정을 거치고 1년의 프리레지 과정을 거쳐서 약사고시를 합격하면은 약사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영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독일이나 뭐 헝가리, 필리핀 이런 데는 그 나라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제2외국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편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어차피 영어로만 말할 건데 굳이 다른 언어를 배워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고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영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썬더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썬더랜드가 상대적으로 학비도 조금 더 저렴했고 그리고 썬더랜드가 약사고시 합격률이 꾸준히 계속 높았어요. 네. 다른 학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좀 학교가 안 좋은 거냐고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다른 상위권이라고 생각되는 대학들만큼 약사고시 합격률이 높아서 좀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개를 할게요. 일단 9월에 시작을 했어요. 9월에 시작을 했는데 9월 27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한 일주 정도는 약간 세션 이런 걸 하고 그냥 학교 전반적으로 약간 소개해주는 선생님들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 뒤에 정규 수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대면 수업할 때는 그냥 대면을 하면서 팀즈 수업을 같이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아직 이때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도착해 있었는데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도착을 못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문제로 그냥 온라인 같은 이런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좀 키고 녹음도 하시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남기시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텀 1에는 계속 수업을 하면서 중간이랑 기말고사를 봤어요. midterm, end of term 이렇게 봤는데 얘네는 서메티브라고 이게 파이널 exam에 반영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적 시험을 보긴 보는데 거의 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에 약대 진학하는데 이거를 못 봐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놓는 게 텀3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텀 1 때는 특히 아직 조금 코로나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대면 수업 위주였긴 한데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아예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1주가 지나가고 3주간의 방학이 옵니다. 이 3주간의 방학이 가장 긴 방학인데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이렇게 3주간의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텀2를 진행하게 됩니다. 텀2는 그냥 텀 1이랑 꽤 비슷하게 수업을 해요. 그냥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midterm, end of term을 보는데 이것도 역시 포머티브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 시험을 봅니다. 여기 영어 시험이 옥토라고 하는데 옥토는 온캠퍼스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라고 여기 썬더랜드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IELTS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게 통과해야지 썬더랜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3월 초에 옥토를 한번 보고 또 나중에 또 제시를 보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통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텀3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막 하나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쁘니까 꼭 이때 미리 영어 시험을 통과해 놓으시면은 좀 마음이 한결 놓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 정도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텀3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쯤부터 슬슬 파이널 exam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파이널 에그잼이 뭐냐면은 텀 1이랑 텀 2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다 통틀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6달 동안 배운 거를 통틀어서 보는데 양이 적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 과목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리고 스킬스, 네, 영어 이렇게 EAP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냥 이론이나 막 문제 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딱 시험지 받아서 시험 보는 이런 식으로 파이널 exam이 진행되고요. 스킬즈는 약간 과제식으로 네, 직접 와서 시험을 보진 않고 과제를 여러 개 하는 식으로 그 마지막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아까 말했듯이 옥토를 보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옥토를 통과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5월 초에 보는 파이널 exam을 통과 못하셨으면은 5월 말에 이 리시트 대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대시험 뒤에는 이렇게 한 번이 있고요. 그래도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텀 3에서는 이게 파이널 exam이 있잖아요. 파이널 exam이 이게 텀 3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텀 3 한 5주차, 6주차? 그때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텀 1이랑 텀 2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너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채팅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그냥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교에 일단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 해서 뭐 오늘 예를 들면은 뭐 호흡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은 거기 부분을 다시 짚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비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 랩이 있는데 랩은 뭐냐면 그냥 실험 수업이에요. 그 마지막 파운데이션 마무리할 때 그 선더랜드 진학하는 요건에 그 랩 리포트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 랩 리포트 작성을 위해서 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과목마다 조금 달랐는데 생물은 1주 정도 하고 화학은 3주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생물은 1번, 화학은 총 3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랩 리포트를 그거를 바탕으로 적어라 해서 네 제출하는 겁니다. 뭐 이제 바로 제출하진 않았는데 네 이것도 그 시험 준비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되게 바빴어요.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썬더랜드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하라고도 막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조금 바쁩니다. 그렇게 5월 말에 네, 위시까지 끝내고 나시면은 다음 일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쯤에 한국으로 다시 왔고요. 6월 말에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비대면으로 스카이프였나? 팀즈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서 질문 한두 가지만 좀 할게요. 네네. 네, 지금 사실은 썬더랜드 과정의 파운데이션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번 작년 9월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 한국 학생들이 썬더랜드 파운데이션 가가지고 진학을 하거나 뭐 이런 수는 진짜 극소수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왜 하는 게 이제 이번 텀부터였는데 사실은 좀 텀 1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왜 이러면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배치가 안 돼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결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네. 좀 공부에 집중하거나 왜 이럴 때 좀 어떤 부분 좀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왜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도움이 안 됐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선생님이 꽤 자주 바뀌었어요. 영어 수업에서만 그랬는데 영어 수업에서 자꾸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셨나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사정이 있으셔서 텀 1 때 한 분이 가시고 근데 텀 1 때 심지어 그 선생님이 4주 수업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텀 1 그 뒷타임에는 정규 수업이 따로 없었어요. 영어 수업이. 네.
그리고 텀2 때 또 새로운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끝나고 텀2 때도 선생님이 2분 있었어요. 네. 한 분 오셨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2명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총 4분을 영어 선생님으로 뵀어요. 네. 그래. 그러면 네. 그 뭐지 영어 시험이 사실은 텀 1, 텀 2 동안에 이렇게 봤던 시험들은 그냥 연습하는 포모티브 그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시험들이었고, 그죠? 네네. 그다음에 텀 2, 뭐 그다음에 결과하고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잘 유지가 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저는 텀1 때는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약간 포머티브라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텀1 때부터 시험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음, 이게 서로 시험지를 돌려가면서 채점을 해봤는데, 어, 5개도 못 맞춘 친구들이 꽤 있었고, 네, 약간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조금씩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저도 막 엄청난 열의를 가지게 되지 않았달까? 네, 약간 좀 느슨해지는 사기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파이널 익셈, 네, 파이널이 좀 당연히 중요하니까 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텀 1, 텀 2에 이제 텀 1에 이렇게 좀 느슨해졌고 텀 2에 그 옥토 시험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토 시험은 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그죠 이렇게 시험이니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네네, 맞아요. 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어요? 어, 이게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제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 반이 대충 3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각각 15명씩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시험을 다시 봐야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통과를 최종적으로 못해가지고. 네. 예, 예. 그, 보통 외국인 학생들 보면은 스피킹은 잘하는데, 리스닝이나 리딩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오, 그래요? 되게, 스피킹을 잘 하나 봐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스피킹하고 에세이가 힘든데 그 네네, 학생들은 맞아요. 네네. 되게 평소에 그냥 말 되게 잘한다고 했던 학생인데, 근데 갑자기 영어 시험을 떨어져서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한 과목을 떨어지면은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영어 수업이 이렇게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좀 힘들었을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옥토를 하는 게 아이엘츠 7.0을 보고 그다음 10.0의 모든 요소 6.5 받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면좀 수월하다고 할까? 왜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월에 선대랜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3월에 옥토 시험에 반드시 좀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시험에 네, 부담 없이 뭐 사이언스라든지 파운데이션 성적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죠? 학교 시스템은 점점 좀 안정화되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교들은 또 그냥 예를 들면 킹스 칼리지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음, 뭐 재택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선생님들이 나는 그죠? 뭐 책임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뭐 어떻게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는 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정말 좀 걱정이 되는 건 좀 사실이었죠.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좀 Q&A 때 또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시간표를 간단하게 드려보자면은, 이게 제가 원래 아이패드용 넓은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이패드가 수리 중이라서 그걸 못 구해가지고 핸드폰 버전으로 보게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거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건데, 이게 룸 넘버랑 그리고 과목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하자면은, 스킬스 수업은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코र्스잖아요.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려면은 라이프 사이언스 코र्스를 하는데 거기 학생들이랑 그리고 엔지니어링 코스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둘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수업이 스킬즈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엔지니어링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을 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더 많고 엔지니어링은 한 4, 5명 정도로 조금 더 적었어요. 네, 그렇게 스킬즈는 2시간씩 2번을 하고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2시간씩 3번을 하고 EAP 영어는 EAP가 영어예요. 그리고 2시간씩 2번을 하고 그리고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튜토리얼은 그냥 1시간씩 한 번 했는데 이게 튜토리얼이 뭐냐면은 그냥 담당 선생님이라고 할까? 네, 약간 썬더랜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도움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BRP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서류 문제에서 물어볼 게 있으시면은 이 수업 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한 텀 하나당 한 번 정도를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시고 말씀도 천천히 하셔서 네, 되게 편하게 했어요. 네. 그 영국 교육에서 튜토리얼이라는 게 항상 좀 따라다닐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뭐죠? 이렇게 파운데이션도 그렇고요, A레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이런 튜토리얼이 교수랑 1대1 있고 내가 그죠? 여러 뭐 튜토리얼 1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씩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금은 뭐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교 가면 그 전공 위주로 하죠. 전공을 내가 뭐 이렇게 한 리서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계속 좀 토의를 하고 교수하고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뭐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항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죠? 이게 뭐냐라고 질문 좀 해요. 뭐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튜토리얼 시간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보내다니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는 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은 영국 교육에서 가장 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럼 다음 맞습니다. 페이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약대 파운데이션 수강 과목을 정리했는데요. 파운데이션의 코스가 여러 개인데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코스가 라이프 사이언스 코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 4가지 과목이 있고 튜토리얼이 함께 있는데 첫 번째가 Skills for Science, 두 번째가 Biology, 그리고 Chemistry, 그리고 EAP입니다. 네, 그럼 여기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네, 먼저 Skills for Science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화학이나 생물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막 분자량 이런 거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산식이라기보다는 계산 방법 이런 거를 위주로 배우고요. 막 지수나 더하기 빼기인데 약간 복잡한 더하기 빼기 아니면은 공식에 그 우리가 아는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서 해결해 보는 정도? 아니면은 근데 보통 여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약간 활용형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과학적 상황이 주어지고 과학적 그 상황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약을 얼만큼 써야 되는지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한 게 여기 매스매틱스 부분이 그 부분이고 요 텀 1 때는 그 매스매틱스 부분이랑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돼서 배웁니다. 이거 그래프를 왜 배우냐면은 나중에 랩 리포트를 적기 위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고 그래프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이때 텀 1 때는 이런 일반적으로 생물이나 화학 수업하는 거랑 꽤 비슷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고 뭐 수업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거를 이론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그거를 학기 말에 한번 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이게 마지막 텀 3 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거는 파이널 exam 아니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그거를 위한 예행 연습
이래서 formative,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텀 1이 있고 텀 2랑 텀 3에는 아예 조금 다른 부분을 해요. 여기서는 계속 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랩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번 해부터 처음 진행된 거라서 선생님이 약간 완전하게 예시를 들어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를 막 머리 싸매면서 했는데 이게 랩 포트폴리오가 랩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잘 적을 것인가라는 팜플렛 이런 리포트를 적는 거예요. 레포트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 여기서 뭐 너무 그래프 각각의 값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높은 값이 나오면 그거는 빼라. 아니면은 뭐 어떤 t-테스트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통계적으로 뭐 이게 맞다. 뭐 이런 거를 약간 알려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텀2에서 파트 A, 파트 B, 파트 C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언제까지 적어내라 하면은 그거를 낸 다음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셔요. 근데 요거는 뭐지 마지막 최종본이 아니라서 이렇게 텀2, 텀3에 거쳐서 그거를 계속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텀3에 종합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4월 중에 제출하게 됩니다. 4월 중이면 텀3 한 3주차, 3, 4주 초반이어가지고 네, 보통 텀2나 텀2 방학 때 대부분 작성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비중이 적어요. 한 20%고 랩 포트폴리오가 80%로 마지막 최종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과학 주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한 개 선정해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프레젠테이션 10분 정도 짜리를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에요. 네, 이거는 한 번만 나오면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참석하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참석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때 수업이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의 파이널 exam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저는. 네, 도서관에서요. 그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체 스킬스 포 사이언스 이 과정 자체가 뭐 다른 사이언스에 비해서 좀 어렵다, 쉽다, 뭐, 그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조금 되게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킬즈 자체가 수학이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인데, 그, 고등학교 수학을 하셨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중학교 수학만 해도 수학 연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근데 포트폴리오는 직접 레포트를 영어로 한 글자 적고, 한 글자씩 적고,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과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혹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이 해봤어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학원에서도 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의 수업에서는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표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BIT, MAS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그냥 수학 공식이랄까? 수학을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하는 순서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괄호를 풀고 뭐 지수를 처리하고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 순서대로 해라 하는 건데 한국인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왜 가로 먼저 네네. 하고 뭐 이런 게 그죠? 곱하기를 먼저 네네. 하고 이렇게 알겠어.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네. 페이지 볼까요? 네, 이게 그냥 수업 자료 중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과목은요, 파이널 exam 시험이랑
그리고 랩 리포트 요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텀 1이랑 텀 2 때는 그냥 계속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중간 기말 포마티브 테스트를 계속 봅니다. 마지막 최종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텀 1이랑 텀 2 동안은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 이 내용들이 생명과학 1이랑 2에 나온 내용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예시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다 여기 호흡계의 그 기관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해도 그 기억이 안 나거나 배운 지 꽤 오래돼서 그 모르는 용어도 많을 텐데 근데 요거를 영어로 하니까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거를 좀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용어를 바로 이게 영어를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외국인 학생들 중 일부는 아예 영어, 생명이나 뭐 화학 이런 과목들을 영어로 배우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이 용어를 한번 접해본 적 있을 텐데 저희는 한국어로만 접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미리 수업을 약간 훑어보는 식으로 안 해두시면은 네, 아예 수업을 놓치게 되는 일이 조금 생깁니다. 네, 그래서 텀 1이랑 텀 2 때는 대충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텀 3 때는 랩 수업을 진행하고 리비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랩은 그냥 그 저희가 캠퍼스가 2개거든요. 원래 강변 쪽에 있는 캠퍼스가 1개 있고 그리고 시티 캠퍼스라고 좀 더 큰 캠퍼스가 있는데 요 보통은 그 강변 쪽에 있는 거기 세인트 피터스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요거 랩 수업은 좀 더 큰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약대 그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랩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요거는 랩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랩 리포트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랩 리포트는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어느 정도 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작성 기준도 다 명확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랩 수업은 텀 3 초반에 하고 그리고 텀 3 중반에 파이널 exam이 끝나고 랩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바이올로지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네네. 그래요. 조금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아까 아이패드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패드라든지 네. 그런 게 반드시 좀 있는 게 뭐 좋겠죠? 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를 할 때 손으로 필기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핑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타이핑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종이에 필기하는 그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종이에다 필기를 하고 앞에 화면을 아이패드에 공유를 해놓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종 노트를 안 가져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아이패드에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혹시 온라인 자료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데, 그걸 볼 때는 뭐 노트북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네. 둘 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둘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수업 전에 보통 미리 자료를 올려주시는데 안 올려주시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대부분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동시에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온라인 자료라든지 그런 걸 다 올려놓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필수적으로 이런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린트물이라든지 왜 이런 걸 많이 전달을 해줬다라고 네, 하면 맞아요. 지금은 거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그죠 파일을 그걸 다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해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런 준비인데 한국에서 그다음에 연호 학생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지를 케미스트리를 좀 했던 학생인데 그렇지 않았던 네네.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니면 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생명과학 1이랑 2 기초적인 내용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들을 보면은 조금 더 심화적인 게 많은데 그거보다 개념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막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생명과학을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그냥 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연호 학생도 한국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영어를 너무 많이 외워야 되는데 뭐 그런 네, 좀 팁이 맞아요. 있나요? 그냥 생으로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어, 저는 팁은 딱히 없고요. 그냥 그냥 막 외우긴 막 외워요. 선생님의 저는 설명을 듣고 외우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계속 단어를 보면서 뜻을 연상해서 외우는 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어 새로운 단어 배우듯이 뭐 영어 새로운 단어 배우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냥 수업 전에 항상 미리 공부하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뭐지 나중에 뭐 추천 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국의 교과 과정 뭐 이런 쪽만 한데도 충분히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그리고 또 아이패드 관련해서는 그 선생님들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특히 파이널 exam에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를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사실 인쇄하기에는 대부분 기숙사나 이런데 인쇄 장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 프린트를 하려면은 또 좀 돈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확실히 수월하고 내용도 아이패드 딱 한 개만 있으면은 거기에 모든 파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문제를 푸실 때는 확실히 좀 아이패드로 푸는 게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음, 뭐 아이패드 얘기했는데 혹시 갤럭시 탭을 가져오고 뭐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지금 다 저는 아이패드를 갤럭시 갤럭시 탭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필기 기능이 있으면은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저는 근데 네, 아이패드를 디자인이나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 아이패드가 편리하긴 합니다. 네. 휴대폰 일도 뭐 제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또 아이폰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네네, 사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네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도 볼까요? 예, 예. 네. 어, 네. 그럼 다음은 케미스트리인데요.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랑 똑같이 이그잼이랑 랩 리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텀 1, 텀 2 때는 아까 바이올로지랑 똑같이 그냥 정규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텀, 엔드오프 이렇게 두 개를 보는데 그래서 총 4번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근데 얘네는 다 마지막 최종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포머티브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화학 내용은 제가 화학 2를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꽤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텀2 한 절반에 걸쳐서 얘를 배웠는데 얘는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내용이고 유기화학을 배워야지 아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공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단원이랑 꽤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쉽게 이해를 한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화학 2에서 배웠던 조금 어려운 계산 부분들이 저는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또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지라,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은 특히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그거에 맞춰서 적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1, 화학 2는 특히나 더더욱 그 내용을 미리 좀 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화학 1 이런 거 공부할 때 처음에 원소, 원자 막 이런 거 헷갈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영국까지 와가지고 화학도 공부하면서 화학을 또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내용 이해 자체에 큰 걸림돌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미리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저는 화학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자, 네, 그 그리고 화학 네, 부분은 항상 저도 제 학생들이 이제 의대 가는 친구도 있고 물론 약대 가는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과외를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학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이해할 때까지는 좀 과외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학생들도 이 부분을 그저 화학 부분을 넘지 못하면 되게 좀 뭐 약대는 아예 뭐 의대보다 더 화학이 더 중요한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그 제 학생이 했던 세미나에서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로 된 왜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왜 이런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글로만 찾다 보면 그게 설명하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좀 영어도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 저희 학생들은 밴드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꼭 한번 그죠? 좀 봐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호 학생도 제 학생 되게 많이 도와줄 거고 또 뭐 필요하면 과외도 해줄 수 있고 네, 이러니까 도움을 여러 가지 좀 청해 보세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화학은 텀 1, 텀 2 때는 이론 공부하고 시험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텀 3 때는 아까 바이올로지는 랩이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랩을 3번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 3개 중에서 마지막 것만 랩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이것도 파이널 유잼이 끝나고 5월 중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전 수업도 랩이 없는 날에는 리비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계속. 네. 그리고 옆에는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인데,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EAP 수업이죠. EAP에는 옥토만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텀 1, 텀 2 때는 계속 옥토를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냥 영어 배우는 거랑 꽤 비슷하게 그냥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문법 이런 것처럼 가르치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영어로 된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거기서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글을 써라. 아니면 또 현장에서 뭐 옆에 친구랑 한번 요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 텀2 말에 옥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텀2 끝이 다가올수록 선생님들이 계속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옥토 기출문제나 아니면 IELTS 문제 아니면은 그냥 사설기관에서 나온 영어 문제 이런 거를 계속 나눠주셔가지고 아예 시험 포맷으로 대비하는 것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푸는 게 꽤 도움이 되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만약 잘 안 나눠주시면은 계속 달라고 뚫으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자주 풀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텀3 때는 옥토 시험을 통과하면은
수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텀 3 때 아예 마음 놓고 다른 걸 하면 되고, 아니면은 텀 2 때랑 비슷하게 계속 시험을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어 네. 부분에서 연호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스피킹하고 뭐 이런 것은 한국에서 계속 좀 해왔었어요? 아니요. 저는 크게 대비를 안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스피킹에 조금 힘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피킹이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냐면은, 그냥 선생님이 전날에 미리 내용 주제를 주세요. 주제랑 질문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스크립트를 짜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크립트를 짜가는 게 훨씬 내용이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대본을 짜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피킹 수업은 그렇게 대본을 짜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 2명끼리 서로 1대1로 이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그리고 저도 상대방 친구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질문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좀 인터뷰 준비 때문에 또 스피킹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인터뷰 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라이팅에서 조금 힘들어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팅이 글자 수가 꽤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라이팅을 바로바로 적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이팅 이거를 계속 첨삭 훈련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받고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은 계속 첨삭을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따로도 해주시는데, 이거를 받았던 게 조금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라이팅 했던 게. 네. 지금 옆에 보여준 게 이게 스크립트인 건가요? 아니면 스피킹을 위한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텀 1쯤에 했던 그냥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그런 거를 가져왔어요. 네. 네. 아니면 일단 시간이 남으면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영어 수업은 전반적으로 옥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과목들에서 각각 어떤 요건을 맞춰야지 썬더랜드 약대로 진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모든 과목에서 일단 65를 넘어야 돼요. 근데 특히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에서는 그 시험이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랩 리포트까지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여기 한번 여기 제가 여기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여기서 가져왔는데 여기 term 1, term 2, term 3 있고, 여기 assessment type, midterm이랑 endterm은 여기 다 formative 형성평가로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term 3에 있는 summative examination, 요게 바로 final exam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60%가 들어가고, summative lab report 요거는 40%, 그래서 랩 리포트가 40%, 그리고 시험이 60%, 이렇게 비중을 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패스 마크가 있잖아요. 40%라고 되어 있는데 약대 학생들은 65%를 넘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평균 60대 40으로 이게 점수를 할당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합쳐서 65가 넘으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시험에서 65를 못 넘고 예를 들면 50이다. 그래도 랩 리포트에서 90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건 약간 추가적인 팁인데 이게 양쪽 과목에서 65%, 40%, 40%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둘 다 65%를 각각 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균적으로 65%만 넘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이렇게 시험이랑 랩 리포트,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kills. skills는 여기 term 1을 보시면 먼저 math for science.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관련된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포머티브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communication and comprehension.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연습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term 2, term 3 때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랩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80%, 무려 80%나 있는 게 포트폴리오 작성이고 밑에 20%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 역시 평균 이거 80%, 20% 총 합쳐가지고 100%일 때 그래서 65점을 넘어야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운데이션의 영어는 일단 IELTS 처음에 들어오실 때 7.0을 넘으시면은 아예 EAP 수업이 없어요. 제가 EAP를 해가지고 요거는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IELTS 7.0이 넘으시면은 term 1부터 term 3까지 계속 영어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 한국인 학생들 중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국인 학생들 중에 몇몇 외국 영어를 자주 쓰는 친구들은 이걸 넘고 그냥 아예 영어 수업을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옥토, 썬더랜드 자체 시험을 통과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탐투 끝날 때 옥토를 한번 보고 그리고 통과하면은 텀3 때는 EAP 수업을 아예 안 하고 통과를 못하면은 5월 말에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각 영역에서 65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70점을 맞으시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EAP 여기 시험에 대해서 옥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피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1대1로 학생이랑 학생끼리 계속 영어로 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앞에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계셔서 그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istening, reading, writing은 하루에 몰아서 진행이 돼요. 그날 다 자기 컴퓨터를 가져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이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는데 그냥 IELTS랑 꽤 유사하다고 시험 방식은 꽤 유사합니다. 네. 그 얘기했던 그리고 것 중에서 그 개인용 네네. 컴퓨터를 모두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게 그죠? 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본인 중요한 컴퓨터가 부분.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조건이긴 한데 거기 컴퓨터를 시험을 보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넉넉한 컴퓨터를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꽂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말이 달랐긴 한데 결국 꽂은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배터리가 없으시면 이게 충전기를 꽂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보조 배터리를 샀거든요. 또 이게 시험을 계속 3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이 그전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죠. 네. 이렇게 멀티탭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꼽는 거 뭐 이런 것도 허용을 해줬었나요? 멀티탭을 아예 가져온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약간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었는데 네. 그래요. 뭐 근데 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라이팅은 IELTS랑 비슷해요, 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3개의 주제가 주어지고 원하는 주제 하나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막 글자 수 제한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은 조금 더 쉬운 편이었어요. 리스닝은 처음에는 딕테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문제를 듣고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기출 때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그 실제 시험이 조금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스닝은 본인이 원래 잘하시면은 크게 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딩은 크게 IELTS랑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있고 거기 유형별로 뭐 예를 들면 이거 단락별로 단락의 순서를 재배치하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여기 문장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무슨 문장이 가장 적합한지 골라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스킬스는 65% 이상을 넘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IELTS 7.0이거나 아니면은 목토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이게 학기 중에 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저는 학기가 텀 3가 끝나고 진행이 되었어요.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5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미리 와도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다 온라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 인터뷰는 크게 뉴머러시랑 뉴머러시 테스트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시나리오 상황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뉴머러시 테스트가 뭐냐면은 여기 이게 제가 시험 문제 가져왔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약학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약학에 관련돼 가지고 산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읽어서 그냥 이해를 하시고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문제를 보고 계산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기본 계산만 할 줄 알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2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분자량이 주어지고 그걸 계산하는 문제죠. 이거는 화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화학 케미스트리 수업 하시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긴 해서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한 요거 1번, 2번이긴 한데 나머지 총 10문제가 다 이런 난이도로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전날에 미리 풀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그 팀즈로 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팀즈로 킨 다음에 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이게 나왔다. 그리고 요거 문제는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이게 약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 상황을 주고 나라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되게 심각하게 나 약대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근데 절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친구가 시험을 아예 안 보겠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 친구가 과제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약간 설렁설렁 하고 싶으니까 과제를 보여달라 하면은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카피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 면접관 분께서도 괜찮은 답변이었다고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표절 문제가 꽤 이슈가 되니까 네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랩 리포트를 아까 계속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랩 리포트나 스킬스에서 하는 랩 포트폴리오나 계속 표절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높으면은 나중에 약대 과정에서는 좀 이슈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표절률도 좀 최대한 낮춰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랑 뉴머러스 이거 끝나면은 바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고 네, 끝나게 됩니다. 인터뷰가. 그래요. 인터뷰에서 혹시 시나리오 문제 외에 또 이렇게 왜 약사가 되고 싶으냐, 뭐 다른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영국 약대를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원장님이 미리 기출 문제를 나눠주셔가지고 그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 왜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갔는데 질문을 크게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준비했던 부분 안에서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그 경험상 보면 썬더랜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막 까다로운 문제를 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받은 학생들 중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인터뷰 합격률은? 어, 이게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모든 친구들과 막 소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 다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그 뭐 썬더랜드 뭐 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어떻게 돼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죠? 뭐 좀 합격률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네. 합격에 대해서는. 이제 네. 네. 그러면 썬더랜드 지역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썬더랜드는 약간 영국의 중심 도시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랄까요? 약간 자주 놀러 가는 공간에까지의 거리를 적어놨는데, 런던까지는 꽤 멀어가지고 1박은 최소 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시간이 걸리고, 에든버러가 가까운 편이에요. 이게 제 마우스가 보이실까요? 런던이 여기 있으면은 이 에든버러가 여기 썬더랜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든버러까지는 그래도 좀 장점이 있어요. 에든버러랑은 꽤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에든버러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뉴캐슬이 가장 가까운 도시랄까? 그 좀 놀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는 뉴캐슬을 자주 가곤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되게 화려하게 많이 되어 있고 음식점도 많고 네, 그냥 시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럼도 있는데 더럼은 약간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유물, 유적지 이런 거 보기도 좋고 되게 마을이라고 할까요? 그 더럼 자체가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든달까요? 약간 그래서 더럼도 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접 도시를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썬더랜드 자체적으로는 이게 주요 막 노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가 서비스 차지가 안 붙고 꽤 저렴한 편이에요. 그 대형 마트를 자주 이용하시면은 대형 마트 물가는 사실상 거의 똑같긴 한데 그 외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듭니다. 썬더랜드 여기 지도상으로 봐도 바다랑 굉장히 가깝게 있죠. 그래서 여기 바다를 바로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은행이나 뭐 대형마트, 영화관, 공원 이런 막 중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원하는 게 다 있는데 약간 뭐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옆 동네 가서 놀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특징이 좀 거주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은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으시고,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대학교 주변에는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모르고 갔는데 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영국은 대학교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저 충격 받았거든요. 학교에는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항상 비슷한 메뉴가 나오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면은 카페테리아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사실 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썬더랜드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좀 적고 아니면 되게 걸어 나가서 먹어야 된다든가 아예 건물 자체에 가까이 있는 음식점들이 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주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돈도 절약이 되고, 건강적으로도 좀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서 자주 먹었습니다. 또,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접 학교로 간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도시락 싸면 그 전날 쇼핑하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짜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좀 나중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업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냥 아침 만들면서 미리 먹고 그러다 그래요. 보면은 익숙해졌어요. 그래요. 네. 영국의 음식이 사실은 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래도 배달해서 먹고 왜 이런 게 많지 않나요? 저 배달도 종종 해 먹었는데 음. 저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요리에 취미를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자주 했고 네.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난도스나 뭐 맥도날드, 서브웨이 이런 데서는 종종 사 먹었습니다. 먹기 귀찮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마트에 가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정말 네, 안 했던 맞아요. 학생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영국 아, 요리고 왜 그렇거든요. 그래. 네. 한국 음식이나 뭐 아시아 음식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파운데이션 기숙사에 머물렀거든요. 그게 썬더랜드 도시 중심가에 있는 데인데 거기 제 기숙사 기준으로는 한 5분, 10분 거리에서 5분 정도 거리에서 그 아시안 마켓이 있었어요. 거기서 라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양념장 이런 것들도 구매가 가능했어요. 음, 그래서 보통은 거기서 사는데 아니면은 한국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음, 네. 음, 음. 그런 데서는 냉동 음식도 훨씬 많이 팔고 종류가 더 다양하니까 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뭘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사진을 또 몇 개 준비했거든요. 이게 요 왼쪽 사진은 썬더랜드에 있는 공원 사진이에요. 여기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되게 썬더랜드 도시는 작은데 공원은 되게 넓어가지고 그래서 공원을 여기 꽃 필 때나 이게 날씨가 쌀쌀할 때도 그냥 걸으면 좀 힐링이 돼요. 되게 녹색도 많고 되게 걷기도 좋게 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제 기숙사 기준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그 시티센터 그쪽인데요. 여기 썬더랜드를 아마 가시게 되면은 여기를 가장 자주 왔다 갔다 거리실 것 같아요. 여기 끝쪽으로 가면 여기 흰색 건물이 보이실까요?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 악소 썬더랜드 파운데이션 기숙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로이드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아시안 마켓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가면은 테스코 대형마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그렉스라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빵집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어봤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요거는 사실 뉴캐슬 사진이에요. 그 뉴캐슬 가는 기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뉴캐슬 약간 좀 되게 코로나 검사하려거나 좀 복잡한 거를 처리하려면은 뉴캐슬로 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캐슬로 가는 지하철도 자주 탔는데 네, 거기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음, 음. 썬더랜드 하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질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네. 그 기성용이라고 축구 선수가 썬더랜드에서 있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영국에서도 썬더랜드를 하면 또 썬더랜드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구 경기장을 가볼 기회라든지 뭐 축구에 대한 얘기가 아, 썬더랜드에 좀 있나요? 네. 여기 저희 기숙사 시티센터랑은 조금 먼데 한 10분, 20분 거리에 축구장이 있어요.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인가? 네. 음, 근데 사실 저는 축구에 큰 흥미가 없어서 안 가봤습니다. 네. 예, 근데 혹시라도 남학생들이 네. 듣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어쩌면 좀 그죠? 도움이 되는 정보일 네. 수 있겠네요. 네. 되게 큰 경기를 할 때면은
되게 전체적으로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네, 여기 경기장 주변도 그렇고 펍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꽉 차고 다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되게 열을 내고 있는 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썬더랜드라는 그 뭐지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아, 한번 네네. 참조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학교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요거는 그 시티 캠퍼스랑 제가 세인트 피터스 캠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그 온캠퍼스 수업을 주로 하는 세인트 캠퍼스의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인데요. 요거 먼저 가운데 있는 요거는 학교 건물들이에요. 여기 세인트 피터스 캠퍼스는 조금 되게 작아가지고 건물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찍어봤고, 옆에는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이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썬더랜드 학교가 되게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전체적으로 신축 건물이고, 그리고 공사도 꽤 자주 해가지고, 네,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약간 춥기는 한데, 되게 자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옆에 책도 볼 수 있고, 열람실에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버스 타는 곳이에요. 여기 버스로 학교랑 집을 자주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네. 보통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가요? 기숙사하고 파운데이션 할 때는? 걸어가면은 10분 정도 걸리는데 좀 걷기 힘든 날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을 피하고 싶은 날에는 버스를 탑니다. 이게 무료 버스여가지고 집에 갈 때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근데 아, 집에서 학교까지 아침에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걷는 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그냥 버스를 타고 편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카페테리아인데요. 카페테리아도 네, 되게 은근 넓고 여기는 그 썬더랜드 세인트 피터스 캠퍼스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메뉴가 항상 비슷한 메뉴가 나오긴 한데 이게 매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나오는 날도 있고 라자냐 나오는 날도 있고 뭐 스파게티 나오는 날도 있고 근데 이거 햄버거 나오는 날에 이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 좀 맛있었어요. 그 뭐지 일제는 동양 학생들이 좀 더 가고 왜 하니까 이렇게 좀 건의를 해도 괜찮아요. 학교 기숙사라든지 스튜던트 유니언에서 이렇게 그 의견 수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 요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코리안 치킨이라고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간장 치킨이죠. 왜 그걸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안 먹나 봐요. 그래서 코리안 치킨을 하면 그런 식으로 또 나오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 네. 저도 막 차이니즈 뭐는 봤고 코리안도 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기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 분들에 맞춰져 가지고 현지화된 음식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시티 캠퍼스 사진인데요. 여기 왼쪽에는 제가 예전에 랩할 때 이 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거를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여기 도서관인데 여기 아이맥이 있어요. 이게 아이맥이 몇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몇 군데가 없어가지고 그 지하로 가시면은 네, 있는데 여기 이게 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창문을 보시면은 언뜻 봐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창문이 되게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아이맥으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열람실처럼 그 1인 책상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한 층 안에서도 다양한 책상,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여기 자주 머물렀어요, 저는. 이게 공부를 할 때 집에서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와가지고 파이널 exam을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서관 밑에는 오픈은 여기 좀 장시간 좀 네? 오픈을 하나요? 도서관을 좀 장시간 네네네. 오픈을 하나요? 네, 오전 7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예 24시간 하는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험 여기 기간에는 밑에는 할 수 있 네네. 맞아요, 맞아요. 파이널 exam 때는 사람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가는 길인데 여기가 생각보다는 위험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늦었을 때는 12시 넘어서도 집에 가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막 어두워도 길이 제대로 돼 있고 막 위험하게 거리에서 술 마시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막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나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은 본인만의 시험 공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원래 하던 방법대로 안 하고 다른 분이 추천해주는 방법대로 했다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아예 그냥 제 원래 하던 방법대로 돌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벼락치기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냥 원래 공부하시던 대로 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수업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바로 듣고 모르겠는 거는 끝나고도 바로 질문 받아주시니까 질문을 하고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팀즈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바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지 많이 편하실 거예요. 잠깐 계속 모르는 단어가 생기는데 그거를 놔두고 넘어가다 보면은 텀3 시험 준비할 때 좀 크게 문제가 됩니다. 네.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배운 내용은 항상 미리미리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 줄은 몰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해놔야지 나중에 노트만 봐도 내용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생물 과목은 용어가 많으니까 특히 미리 예습을 해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주시는데 한 번은 아예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주셨는데 그 문제가 거의 시험에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화학 학기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그러고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거의 문제가 많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꼭 항상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그리고 유형을 파악해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평소 시험 준비하는 방법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마크가 있어요. 시험에서 몇 점을 주냐 이게 항상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얘가 왜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를 적어라. 근데 2 마크.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마크를 주어질 때는 뭐 첫 번째 어떤 이유로 잘 적으면은 한 마크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적어야지 포인트에 맞춰서 적어야지 마크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서 보시는 게 약간 영국 스타일 시험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파일 PPT나 그 동영상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복습하기가 조금 힘들고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노트를 그냥 적어가지고 그 파이널 시험 전에 꼭 노트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요. 어, 지금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영국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10점이다라고 하면 그냥 10점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썼을 때 1점, 어떤 거 했을 때 2점. 그래서 이런 뭐랄까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네. 그걸부터 정말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네.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써야 되는지 이걸 다 좀 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썼는데 그죠? 잘 알고 그래서 이해하고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스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점수가 안 됐는지, 왜 이 마크가 안 됐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시험을 1차에 통과하시는 거를 네, 완전히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텀3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게 거의 수능 시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양도 굉장히 많고 그 하루 만에 시험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랩 리포트를 작성하고 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런 거를 한 번에 모두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업만 따라가는 거랑 이게 과제를 하고 뭐 계속 제출을 하는 게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시험까지 추가되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영어 시험은 텀2는 그래도 일반 수업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때 꼭 한 번에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그죠 질문도 많이 하고 그죠 답변 많이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혹시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세하고 상세히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 질문 몇 개만 좀 할게요. 그래서 사실 너무 네. 좋은 얘기를 해주고 왜 했는데 사실은 좀 학생들이 정확히 코스를 알려고 하면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좋았던 점, 안 좋은 점 조금 얘기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썬더랜드 어, 물론 썬더랜드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데 비교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네. 했을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에 크게 만족을 했어요. 제가 한국 대학교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대학교 시설을 가봤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데보다 확실히 신축 건물이고 그리고 실험실 자체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 크게 만족을 했고요. 또 그리고 여기 통째로 네. 질문이 있네요. 여기 시설 부분에서 AXO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 시설은 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나요? 홈페이지는 론더리룸이 네. 안 보이는데 기숙사에 있을까요? 라고 아, 물어봤나요? 네. 악수 기숙사 좋습니다. 제가 악수 기숙사를 1년 동안 있었는데 악수 기숙사가 층이 한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안에 런드리룸도 있고 런드리룸은 카드를 팝업해가지고 카드에 충전을 하고 카드를 대가지고 빨래를 하는 식이에요. 카드가 한 번에 한 3.5파운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택배도 그 카운터 뭐라 해야 되지? 거기 앞에 담당 매니저님 그분이 다 받아주셔가지고 조금 편리하고요. 네. 그리고 안에 약간 다른 부가 시설들도 많거든요. 약간 친구들 여러 명이서 모여야 하면은 뭐 식탁이 큰 게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도 되고, 네. 되게 악수 기숙사가 굉장히 스튜디오 형식인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직은 어, 이 학생은 바로 그저 네. 썬더랜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유파스 지원했던 학생이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학생이어가지고 공부할 거 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강의 도중에 질문이 한 개 왔는데, IELTS 파운데이션 처음 갔을 때 IELTS 몇 점으로 가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6.0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6.0으로 갔고, 네. 한국인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정도 점수를 맞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몇, 스피킹이 조금 낮았고, 리스닝이 높아가지고 6.0을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인데 혹시 시티 안에 대중교통이나 뉴캐슬, 더럼 등을 이동할 때 교통카드는 오이스터를 사용하나요? 혹시 교통 아, 그죠? 시스템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교통카드는 오이스터는 아마 런던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뉴캐슬에 갈 때는 메트로를 탑니다. 메트로가 지하철 같은 건데, 이게 뉴캐슬을 향하는 노선을 한번 타는데, 5파운드 정도? 꽤 비싸죠? 네, 왕복 5파운드예요. 그래서 이게 메트로를 탈 거면은 뉴캐슬을 갈 수 있고, 근데 더럼을 가는 데는 또 더럼까지 가는 메트로가 없어요. 그래서 더럼을 갈 때는 버스를 타는 게 더 나은데, 그리고 뉴캐슬 갈 때도 버스는 있는데, 메트로가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더럼은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애플워치가 되잖아요. 애플워치가 아니라 애플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페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로이드 카드를 거기 등록해 놓고 그냥 거기 팀원이 되는 것처럼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교통카드를 하나 만들까 해가지고 메트로 타는 데는 왜냐면은 카드가 없으면은 직접 표를 계속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자주 타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매번 뽑았긴 했는데 실물로. 근데 또 교통카드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그 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학기 말이었어가지고 교통카드를 끝내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딱 한국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네, 교통카드는 마지막까지 이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 혹시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파운데이션 하면서도. 네, 있었어요. 그 축구를 한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남학생인데 네,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는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학생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친구를 사귀기가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혹시 좀 더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파운데이션 하면서 뭐 학교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도 있으세요? 음, 어, 저는 그냥 학교가 되게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험을 시작할 때도 이게 시험을 락을 해제해야지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서로 안 해두시다가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그거 락을 해제를 하시고 시험을 한 10분 늦게 시작한다던가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영어 선생님이 한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월요일은 마리나 선생님, 수요일은 뭐 요가 선생님 이렇게. 근데 그 두 분끼리 딱히 막 파트를 나눠서 하지가 않고 그냥 각자의 자료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리나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이거 시험 스피킹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나눠줬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약간 좀 서로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중간에 뭐 이렇게 빠지고 했을 때 수업에 되게 많이 좀 지장이 좀 됐어요? 뭐 당연히 지장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네. 예, 다시 커버를 수업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커리큘럼 상에서는 지장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2시간 수업이라 해도 그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1시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내용이 많으면 2시간을 꽉 채워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내용상에서는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종종 이게 예를 들면 10시 수업이면은 가끔 9시 반에 공지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로 가서 심지어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고 반 애들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공지를 못 보고 온 한 두세 명만 서로 얘기를 나누고 네, 또 집에 가는 그런 불상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네, 학생들이 좀 본격적으로 그 약대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번에 가고, 그 다음 내년에 가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 안에서 공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파운데이션 맞습니다. 하셨을 때 한국인은 몇 명 정도였나요? 라고 물어봤나요? 일단 9월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반이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아는 한국인이 있는 반은 두 반이었고 한 반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무튼 3개 반 중에 저희 반에는 한국인이 4명은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반에 3분 계셨어요. 그래서 총 9월 과정에 한국인이 7명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대충 5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 7명이니까 꽤 많죠? 네. 그리고 1월 과정에서도 몇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소통을 하진 않았는데
한 4명 이상이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과정에서도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니까 다 걸어서 좀 생활을 하고 그다음 편리하게 네, 그죠? 맞아요. 있는 것을 옆에서 있는 걸 구할 수 있고 뭐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좀 뭐 이렇게 좀 나가 그죠? 뭐 에든버러나 버스를 타고, 뉴캐슬이라든지 네. 이런 데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왜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좀 네. 많이 지체됐는데 그죠? 연학생 너무 좀 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학생 정말 그죠? 뭐 코로나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세미나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